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과 중동 긴장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3%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S&P 500 지수는 0.17%, 나스닥 지수는 0.32% 떨어지며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가 보장됐는지 말하기는 이르다면서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카플란 총재는 문제는 무역 문제와 글로벌 성장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이 망가지는 점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준비 제도가 금리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항해 하는 일들을 만회하기 위해 금리 인하와 통화 완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들은 동결했다면서 고집불통인 어린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국장인 로버트 애슐리 중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미국 정보기관들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슐리 국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 정보기관 내에서 여전히 김정은이 비핵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리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이 2120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외인과 기관들 매도세 나타내면서 0.68% 하락하면서 717포인트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어제 외환 시장은 크게 움직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만에 115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7원 내리면서 어제 외환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 올랐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제 적자 전환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달러 인덱스 96.1까지 내리면서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도 115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에서 30일 1박 2일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함께 관련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근 관세 인하를 계기로 미국 수출 재개 기회를 엿본 이 한국의 철강 업계는 현지 시장 위축이라는 새 변수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만이 소폭 올랐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았고 바이오와 헬스, 운송주가 좀 추락을 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등을 주시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24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3% 상승한 26,727.54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7% 하락한 2,945.35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32% 하락한 8,005.70에 이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은 우선 중동 우려감들이 좀 펼쳐지면서 이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한 이 우려감으로 장 초반 매물이 좀 출회되긴 했으나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에 이 관망세가 조금 짙어지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혼조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번 주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별도로 회동할 예정인데요. 예, 사실 이 회동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다라면은 증시가 좀 상승을 했을 텐데 기대감보다는 뭐 전격적인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뭐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한 채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는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시장에는 많습니다. 뭐 전격적인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뭐 시장에 있어서는 뭐 보합 정도에 대한 뭐 그런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런 거래 제한 등에 따른 긴장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 부부장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죠. 이 두 정상이 지난주 전화 통화를 합의한 중요한 컨센서스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법을 양국 협상단이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왕 부부장은 미국이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이 거래 제한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화웨이에 이어서 지난주 슈퍼컴퓨터 사업과 관련된 중국 기업 5곳을 추가로 거래 제한 대상에 올리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는 조금 다른 아직은 미국에 있어서는 거래 제한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에 있어서 사실은 낙관적인 전망이 조금 더 전일 같은 경우는 좀 많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종목별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인텔, 퀄컴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캐터필라 그리고 디어 같은 기계 업종 그리고 뭐 3M과 같은 산업재도 동반 상승했고 뭐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뭐 방산업체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뭐 이 G20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드라마틱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사실은 그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가능성, 더 큰 제재가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조금 작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란이 사실은 조금 문제였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중동 정세에 대한 긴장감은 상당히 좀 팽배한 그런 수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그리고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 등에 대한 금융 접근을 제한하라라는 뭐 이런 방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이나 다른 어떤 나라와도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란이 위험한 행동을 하면 뭐 압박 수위를 지속해서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강한 반발, 미국이 이 히메네이를 제재 대상에 포함해서 이란의 강한 반발을 부를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 많으면서 전일 같은 경우 사실은 G20에 대해서 미중 무역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사실은 조금 더 컸지만 이란에 대한 긴장감이 그런 부분들을 모두 좀 상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한 이후 제재 강화로 대응하면서 양국에 있어서의 무력 충돌 불안에 있어서는 조금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중국과 미국만 집중했던 글로벌 금융시장도 중동 상황에 있어서 이 반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부분이 조금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실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다소 신중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가 보장됐는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면서 무역 문제 등의 전개를 더 확인한 후에 통화 정책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연준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금리 인하를 또 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제대로 했다라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4%나 5%는 됐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라든지 이 산업재 등은 산업재 업종들은 좀 상승을 했고요. 이란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긴장감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란 제재는 사실 공습은 취소했지만 제재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한 종목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체적으로 대부분 종목들 섹터별로 좀 부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부진했던 것은 사실은 바이오 업종입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간암 치료제에 대한 부정적인 3상 시험 결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7% 이상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셀진과의 합병을 3분기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이번 임상 결과로 인해서 합병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셀진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다른 종목들 암젠이라든지 알렉시온, 바이오젠 등 대부분 바이오 업종이 부진하면서 바이오 업종이 좀 가장 크게 부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실적이 나오는 페덱스는 미중 무역 전쟁과 그리고 유럽 경기 둔화로 인해서 매출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하락을 했고 UPS도 2% 넘게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경제지표 지속적으로 좀 부진하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도 6월 기업활동지수가 마이너스 12.1로 전월에 마이너스 5.3에서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3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1.0% 마이너스 1.0%였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이 기업 활동 지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미 활동 지수 하락을 했고요. 이 미중 정상회담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지표 자체는 좀 좋지 않게 나왔고 그리고 빅수지 지수도 전거래일보다는 하락을 했지만 15.26으로 좀 높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좀 지표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미중 정상에 대한 확신도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아직도 팽배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G20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경제 지표와 이란 이슈로 시장 신중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제 적자 전환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중국 전 세계의 달러를 모두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상수지 흑자가 어마어마했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 선방은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1대1로 정책 등 중국을 글로벌 패권 국가로 자리 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이제는 이 적자 전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는 경상수지에 대한 부분들 이 중국의 고간이 상당히 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체 이 국민 총생산 GDP 대비해서 0.4%에 불과했는데요. 한때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의 10%를 차지했었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줄고 있고요. 2019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전망을 했습니다. IMF도 중국이 2022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내다봤는데요.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던 중국 경제가 좀 빠르게 경상수지 흑자가 좀 줄어들고 경상수지 적자까지 좀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2018년 기준으로는 2조 1천억 달러, 굉장히 좀 막대한 대외 순자산인데요. 이 규모가 일본, 독일에 이어서 3위입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실종된 자산이 어마어마한데요. 이 경상수지 흑자는 원래는 고스란히 대외 순자산 증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경상수지 흑자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한 2조 달러 정도에 달했지만 대외 순자산 증가는 7,400억 달러에 그쳤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중국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돈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국외로 좀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니혼게이자 신문은 이 1조 2천억 달러에 사라진 1조 2천억 달러를 뭐 오차 및 누락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당한 절반 이상의 외화가 중국에 들어오지 않고 뭐 중간에 행방불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역 흑자 폭이 굉장히 좀 컸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외화 자산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가장 큰 시장인 이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체 무역 수지 흑자의 60%를 차지하는 대미 흑자 규모에 대한 축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미중 무역 협상과는 뭐 거의 상관없이 줄어드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행객이 굉장히 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이 2억 명인데요. 여행 수지에 대한 적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사실은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 서비스 수지나 해외 자산에서 얻는 이자 배당 소득 같은 이 소득 수지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소득 수지는 이 좀처럼 늘어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없고 또 여기에다가 중국 당국이 매년 막대한 차이나머니가 해외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되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중국의 이 쪼그라드는 곳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위안화 가치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어서 외환 시장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6.1까지 내리면서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2달 만에 1,1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황도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사실은 달러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던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 경기 침체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되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달러가 하락하는 이유는 이 미중 무역 전쟁 부분들 더 이상 악화되긴 힘들고 이제는 G20을 계기로 해서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뭐 회담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과 그런 북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하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도 좀 좋지 않게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져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사실은 양앞에는 뭐 장사 없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앞에서 이 달러에 대한 약세가 이 현재로서는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뭐 원화가 무역 수지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좋아진다라면은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국내에서는 사실 반도체가 좀 꺾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무역 수지가 큰 폭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적기 때문에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페드의 금리 인하 이 부분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유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한 주간에서도 한 주간에 시작하는 월요일장하고 한 주간을 마무리 짓는 금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달을 본다 하더라도 월초 시작하는 날이 중요하고요. 또 월말 마무리장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는요.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지구촌을 이끌고 있는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월말에 방한을 하고요. 또 과연 남북관계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도 관심거리고요. 또 G20 선진국 정상회담이 또 우리와 인접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자,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이번 주에 있고요. 또 이번 주는 뭐냐? 상반기를 마무리 짓는 한 주간입니다. 2월달 이번 주가 마무리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월달 하반기 시작입니다. 과연 상반기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주의 운명에 따라서 썸머 랠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분 면밀히 검토해야 되시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증시 경제 이슈라는 테마들은 잠시 후 투자자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서는 잊을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뼈에 사무치는 일이죠. 오늘이 6.25입니다. 6.25 69주년이라고 합니다. 저도 전후 세대입니다. 국가를 잃었다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간접적으로만 경험을 했지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피해와 고통, 충격,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이룩한 우리 애국 선녀들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근처에 현충원이나 선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작년에 한번 오래간만에 북석동에 있는 현충원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치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이재광의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을 맞이하는 이재광의 나침반. 오늘의 한마디는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하는 말이 있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요. 은행에 넣는 예금이나 적금보다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죠? 예, 은행보다 좀 더 나은 높은 이자를 배당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식 투자는 안정성과 수익성의 그 딜레마 속에서 항상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안정성을 추구하자니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수익성만 추구하자니 혹시 날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압박하고 짓누르죠. 그런데 주식 투자는 이미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렇죠. 안정성도 추구하지만 수익성도 은행보다는 더 추구하겠다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검증을 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근데 이미 검증돼서 이제 상승 기조에 접어들었거나 하면 과감한 배팅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광의 나침반 한마디는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주식 투자는 과감성을 겸비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남북 경협주들이 시장에서 좀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29에서 30일 동안 1박 2일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또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가 트럼프가 방한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좀 영향 줄 것 같은데 남북 경협주들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가 되는 테마가 되는 종목이 남북 경협주일 겁니다. 이 남북 경협주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2차에 걸쳐서 무산되고요. 최근 들어서 한미 간의 공조도 좀 뭐가 한 템포 맞지 않는 조금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엄청난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음에 따라 같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주 들어서는 뭔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나타났던 지수가 어제장에서는 확연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남북 경합주들이 일제히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앵커 의상도 아주 화려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붉은색인데요. 최앵커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지금 남북 경합주들의 그 이슈가 과연 이달 말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인한 정상회담.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과연 DMZ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 지금 미지수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만, 그렇죠. 일말에 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남북경합주들이 어제도 큰 폭의 상승을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도는 이 남북경합주들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 월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대한민국 대한해협을 건너오죠. 대한해협을 건너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그 이슈는 여러분도 대충 짐작하시겠고 저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중국과 G20 정상회담 하기 전에 아주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과 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대외내적으로 천명을 했죠. 그 여파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남한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공조관계도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양국 정상이 인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북한 비핵화로 인한 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들을 축으로 한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이 8번째 만남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만나신 거죠. 그래서 이번 월말에는 좀 더 실질적인 획기적인 그런 합의안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에는 남북경합주들의 활발한 상승 탄력들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북한 간의 한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그동안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협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언급되면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국영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보도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 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좀 더 화해 무드가 좀 더 무르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남북경합주의 대표주를 할 수 있는 동업주들이죠. 그렇죠. 화학과 비료 같은 종목군들, 아시아 종묘를 포함해서 경농, 조비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라든 신화, 인디에프라든 제형솔루션, JST니 같은 종목군들 역시 남북경합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룹주로 보면 현대그룹이 당연히 압도적이죠. 현대엘리베이터를 축으로 해서 현대로템, 현대건설 등이 역시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금강산 개발과 관련해서 아란티라든지 대아TI 등이 역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모두 서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남북 경합주들이 금주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총상적으로 뉴스에 보도되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남북 경합주들의 가능성은 이번 주에 그렇죠.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이번 주는 최소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하나 매력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를 크게 갖고 있다는 거죠. 연초에 상승했다가 최근 2달 동안 밑으로 크게 빠지는 가격의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 기간의 조정의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을 굳건하게 다니면서 이제 상승 초기의 모습들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패턴에서는 살짝만 건드려줘도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남북 경합주들 특히 오늘 오전장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서 남북 경합주들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철강 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의 여풍으로 이 제조업의 불씨가 식으면서 수출 재개 기회를 엿본 한국 철강 업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철강은요, 기초산업,
어떤 기간 산업의 선두주자죠. 과거 20, 30년 전에는 일본의 신일벌제천이 세계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포스코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인천제철이라든지 후속 이 철강 회사들이 세계를 주름잡았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철강주들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또 장기적인 경제 침체, 그리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세 인상 경쟁, 이런 것들이 국내 철강 업체의 된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철강 업체들이 큰 폭의 주가의 조정을 거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이 관세를 철강업종에 부과했던 관세를 원위치시키는 철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업체에 대해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가시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철강업체 여전히 어려움이 만연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관세 인하 그 여파는 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인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를 철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미국 시장 자체의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철강업체의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 것이 US 스틸입니다. 이 US 스틸이 보호무역주의 일환으로 각국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그동안 중단됐던 고로가 다시 가동되는 등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이 US 스틸이 총 2기 고로가 중단 사태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US 스틸이 생산하는 월간 그 생산량에서 월 한 20만 톤 정도가 감소가 예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이자 관세가 인하됐다 하더라도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 결론입니다. 또 하나 이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열형 강판 그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약 무려 40%까지 급감했다고 합니다. 가격 자체가 다운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관세 인하로 인한 그 수혜가 이들 경기 침체라든지 그렇고 가격 하락에 따라서 상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포스코 이번에 관세 인하 조치를 위해서 그 추가 관세가 58%에서 약 0.5%까지 크게 인하될 전망이고요. 현대제철은 이미 0.58%까지 관세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년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과거 3, 4년 전에 2015년에 그 국내 철강업체의 미국 수출 규모가 115만 6천 톤이나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2016년에는 90만 톤, 그리고 2017년에는 27만 톤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세가 부과된 이후 다시 관세가 예전 수준으로 원치되면서 지난 2015년도 115만 톤을 수출했던 것에는 못 쫓아가더라 하더라도 회복될 것이다 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빗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철강업체의 본격적인 회복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 날짜라면 가격은 바닥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의 조정을 거치느냐의 문제를 남겨낸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크게 하락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상승 전환 그 시점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지혜가 한층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철강주까지 함께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죠. 자, 6월 15일 오늘장을 포함해서 금주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전략을 말씀드리죠. 그게 앞서 오늘의 체크포인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을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 그 지표를 삼을 수 있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이 1200원 선 돌파는 무난하지 않을까? 지난 연초에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1200원 돌파는 초인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12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1190원대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안정화되다가 자 지난주 금주 들어서는 급속하게 하향 안정화되는 어제는 원달러 환율 동향이 무려 7원 50전 급락을 했습니다. 1156원 50전 1150원대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제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환율 시장이 너무 급등락을 해요.
1150원대로 안정된 것은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어제도 7원 50전이나 급락했다는 것, 변동폭이 너무 큰다는 것 또한 역시 주시장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원달러 환율 동향을 체크하되 급락이나 급등하지 않고 1150원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내일 모레부터는 28일, 29일 날 일본의 오사카,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G20에서 G20 20개국 정상회담, 그거는 관심이 바뀌죠.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어떤 합의안을 내놓느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체크하시겠죠?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의 협을 건너온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전용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8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과연 한미 공조 그리고 비핵화 협상 어떻게 추진되는지, 특히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거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묻혔습니다만 25일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파월 의장은 향후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과연 다음 달 미국 금리를 인하를 할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경제 지표가 몇 가지 있거든요. 자, 26일에는 내구재 수주가 있고 27일에는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미국 1분기 성장률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확정치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28일 날 PCE 개인 소비 지표. FOMC, 미국 FOMC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금리를 다음 달에 인하하는 여부가 28일 날 발표되는 이 PEC 지수에 달려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은 상승 전환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하나만 체크해라. 코스피 시장으로 본다면 이번 반응이 2192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완전한 상승 전환입니다. 썸머 랠리를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으로 본다면 753포인트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상승을 하되 이걸 돌파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을 돌파한다면 국내 시장은 완전히 상승 전환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건 둘째 치고라도 이번 주는 최소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매수해가지고 금요일 날 오전장에 판다 하더라도 단기 수익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사느냐? 종목은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종목과 대동소이합니다. 첫째, 낙폭과대주가 우선입니다. 많이 빠진 종목이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전문가들, 애널리스트의 전망치가 안 좋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현대그룹주라든지 남북경업주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낙폭 과대주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대형주 중에서는. 그리고 개발 종목 중에서는 여전히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내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죠. 중간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래, 중간 배당 관련주 수혜주가 오늘과 내일장까지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도 매수 마인드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주식 편입적을 좀 늘려가는, 다시 말씀드려 매도는 주중반 이후로 늦추셔도 된다 이거죠. 목요일이나 금요일장 아니면 다음 주 초로 늦추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단기 매매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오늘장에서도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낙폭 과대주에 좀 관심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며 한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대전, 청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고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전국의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남부 내륙 산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2도, 춘천과 수원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속초의 낮 기온 26도, 강릉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매우 덥겠습니다. 대구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전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예보가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